자,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타 단원들보다 아마 다항식의 곱셈을 1단원에서 가장 많이 오랜 시간 할 겁니다. 오랜 시간 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 이번 시간에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모를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는 보통 많이 안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선행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또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 심도 깊게 하진 않습니다. 사실 간단하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의 수능이나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협회가, 특히나 교육청협회가 쪽에 나왔던 문제나 얘들이 좀 많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먼저 할 내용은 곱셈공식의 기하학적인 모델을 잠깐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개수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좀 이렇게 활용해보는 곱셈공식의 예 같은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곱셈공식의 기하학적인 모델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해줘야 될 것은 A 플러스 B.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사실 이 사각형 같은 경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이쪽 변의 길이도 역시나 A 플러스 B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그 한 변의 길이를 A와 B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한 A만큼 될 것 같은 여기를 A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쪽 위에 이 부분은 한 변의 길이가 AA인 즉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각형은 역시나 A 곱하기 B가 되고요. 여기는 B 제곱입니다. 여기서는 숫자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썼지만 한 번에 써보면 사실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사실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각 변의 길이가 A와 B인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입니다. 여기 이것은 결국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의 이렇게 쓰지 말까요? 이렇게 쓰지 말도록 하죠.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시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할 겁니다. 여기까지를 여기 정도를 A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이 변의 길이를 A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만큼을 B가 되게 자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C가 될 거고요. 즉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뭐이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정사각형을 쪼갤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A, B, C로요. 그래서 각각 다 쪼개다 보면 역시나 여기도 한번 쪼개볼까요? 여기서 이만큼 A 되게 여기만큼을 A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B로 쪼개고요. 그래서 여기를 대충 비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C 정도로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조각조각을 내줍니다.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조각을 내주게 되면 이 사각형은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각형은 색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각형은 역시나 AB, 이쪽 사각형의 넓이는 B 제곱, 이쪽 사각형은 BC, 그 다음에 여기는 CA, 여기는 BC, 여기는 C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대로 써보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 다음에 AB가 몇 개죠?
그렇죠. AB, EAB, 그 다음에 EBC, ECA. 즉,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좀 풀어 써줘도 됩니다. EAB, EBC, ECA로 풀어 써줘도 됩니다. 이거의 결국의 의미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각각의 이 하나하나들 뭡니까? 예, 사각형의 넓이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혹시나 여러분 특징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림이 뭘로 그려져? 예, 2차원 평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뭘로 그려지나요? 예, 3차원 공간 도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여기 제곱이다. 어떤 식의 제곱을 물어본다면 이거 2차원 평면. 결국 넓이겠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세제곱이다. 그러면 3차원 공간 도형. 뭐다? 부피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의미가 있나? 하겠지만 수능이나 평가원, 교육청 평가 문제에서 나왔던 그림들입니다. 실제로. 물론 여러분들 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한창 출제됐던 당시에는 문과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내용 중에 문과에서만 기하 파트, 기하가 사실 뭐냐면 도형입니다. 도형 쪽 문제가 사실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다는 게 미안하지만 제가 말을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기하 파트의 문제들이 출제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문과 쪽에서는 기하 파트 내용을 고등학교 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좀 나눈다 보면 대수, 해석, 기하, 화통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물론 더 세세하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으로 기본적으로 쪼개는 방법인데, 근데 기하 파트, 도형 파트를 그 당시에 문과 애들이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도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도형을 끌고 오거나 또는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예전 파트의 내용들을 좀 끌고 오는 형식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기하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배우죠. 그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배우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삼각함수 안 배웠습니다. 문과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파트는 나중에 뭐를 좀 할 수 있냐면은 2차원 평면으로는 잘 안 출제 안 하겠지만 3차원 공간 도형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랑 같이 엮어가지고 출제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부분을 해주는 거고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이건 3차원 공간 도형입니다. 이 같은 경우 한 변의 길이가 사실은 A 플러스 B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변의 길이도 A 플러스 B, 이 변의 길이도 A 플러스 B, 이 변의 길이도 A 플러스 B. 여기는 다 뭐였죠? 예, 정사각형이었죠? 정사각형인데 여기는 정육면체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육면체를 지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길이도 A 플러스 B, 여기도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도 A 플러스 B로 그린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한 변의 길이가 A와 B로 쪼갤 겁니다. 여기도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A와 B로 쪼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로 쪼갤 겁니다. 자,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여기에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 변과 이쪽 변에 평행하게, 이쪽 변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쪽에 대해서 수직이 그려주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이 변이 그대로 평행하게, 그래서 평행하고 여기서도 역시나 이거를 쪼개야 되겠죠? 여기가 A니까 여기만큼 B를 할까요? 여기만큼 B로 표시하고 여기를 A라고 표시하면 이쪽을 이렇게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다 평행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쪼개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쪼개줘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다 세세하게 쪼개지고 나면 뭐가 벌어지냐면
자, 이것은 표시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저 안쪽에서 사실 이쪽 심이 이렇게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 이게 사실은 요 자체가 A의 세제곱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 교과서에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사각형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쪽 안에 안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래요. 육면체 같은 경우는 한변이가 B고 A 플러스 B고 얼마인 A. 즉 이 같은 경우는 AP A 플러스 B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가 되면서 좀 원래는 좀 그림을 좀 이쪽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조금 더 치우치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거에 평행하게 하니까 좀 제가 그림을 실수를 했네요. 그래도 뭐 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 변의 길이가 B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이쪽 변의 길이도 B가 되는 이거 같은 경우는 B의 제곱 A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쪼개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걸 전개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랑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는 이건 전개하고 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 B 세제곱 같은 경우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눈에서 보이시나요? 이쪽 끝에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B 세제곱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다 그렇게 쪼개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지금 이 육면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전개하면 사실 저 식이 됩니다. 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의미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A 플러스 B인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사실은 결국 이거를 전개한 식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2차원 평면에다가 3차원 그림을 그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을 다 띄어서 그려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위에 있는 거 3개랑 그 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비세제곱 같은 거 해줬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하나 마쳐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하는 내용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할 것은 사실 이겁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각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더 빼가지고 가운데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빼니까 칠판이 무거워져서 쭉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만큼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각항의 개수들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라는 겁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뭐 수학귀신이라는 책이나 또는 다른 여타 수학 교양 서적들을 읽은 친구들 아마 파스칼 삼각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이라고 하냐면 문과에서랑 이과에서랑 배우는 학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확률 같은 게 초반부에 보면 이항정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은 각항의 개수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의 1제곱 같은 경우는 이 각항의 개수를 쓰면 사실 1C0, 1C1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보면 C가 써져 있죠. 사실 C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 확통에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확통에서 배우는데 C는 조합입니다. 사실 저 조합을 원래는 영어로 쓰면 뭐가 되냐면
지금 제가 좀 너무 빨개 써가지고 혹시나 보일지 모르겠는데 컨비네이션 여러분들 피자 할 때 많이 보시죠? 컨비네이션 피자. 사실 컨비네이션 피자가 뭐죠? 예, 이것저것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거 선택해서 넣고 저기서 저거 선택해서 넣고 많은 조합들을 선택해가지고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피자가 예, 맞습니다. 컨비네이션 피자입니다.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컨비네이션은 물론 원래 정확하게는 선택이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20명의 한 반이 20명인 학생에서 반장 한 명과 부반장 한 명을 뽑을 확률은 경우의 수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20 곱하기 19가 답입니다. 예, 뭐 암산하면 380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확률 통계를 배울 때 순열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거 말고 20명의 한 반의 학생들 중에서 한 반이 20명의 학생들 중에서 주번 2명을 뽑을 경우의 수는 이거 같은 경우 뭐였죠? 예, 20 곱하기 19란 다음에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했죠. 사실 그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C라는 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1C, 0, 1C 이런 걸 배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C, 0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냥 여기서는 답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C 1은 1입니다. 1C 0은 1입니다. 그 다음에 1C 1도 1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들은요, 각각의 개수를 나열하면 2C 0, 2C 1, 2C입니다. 사실 이거를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걸 나열하게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A 제곱 앞에 있는 게 2C0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2C1이고 이 B 앞에 있는 이게 사실은 2C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1, 2, 1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 개수를 나열하면 3C0, 3C1, 3C2, 3C3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걸 해주면 3C0의 A의 세제곱 더하기 3C1의 A제곱 B 더하기 3C2의 AB 제곱 더하기 3C3의 B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1, 3, 3, 1입니다. 이 같은 경우 써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1, 4, 6, 4, 1입니다. 이걸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혹시 여러분들한테 보이나요?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면 다행입니다. 좀 열 맞춰 수준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파스칼의 삼각형에 좀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수가 있을 때 그거의 윗줄에 두 수를 더하면은 아랫수가 됩니다. 1과 1을 더하면 3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1과 3을 더하면 뭐가 되죠? 예, 4가 됩니다.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3과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질 말고 또 다른 성질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바로 위에 두 수를 더하면 아래 가운데 수가 된다.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거를 더해도 이거랑 이거를 더해도 역시나 이게 됩니다. 지금 이걸 다 지우는 이유는 혹시나 이렇게 연결돼서 보여가지고 헷갈릴까봐 지금 하나씩 설명해서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1C0, 1C1 또는 2C0, 2C1 끝에 1을 기준으로 쭉 한쪽 방향을 더한 다음에 맨 마지막 한 번을 꺾습니다. 꺾으면 맨 꺾은 이 값은 사실 앞전에 3개의 합이다. 3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항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면은 사실 이게 되겠죠. A 플러스 B의 5제곱이 되겠죠. 5제곱 같은 경우는 1, 5, 10, 15, 1이 되는데요. 이번에 하얀색으로 해볼까요? 이쪽 방향 말고 저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쪽 방향으로 한 개면 이쪽 방향으로 할까?
이쪽 방향 이렇게 꺾을게요. 꺾어서 볼게요. 자, 여기 혹시 숫자가 보이시나요? 1, 2, 3, 4를 더하면 뭐다? 이 꺾여있는 값 얼마다? 10이랍니다. 중간에서부터 하면 안 됩니다. 끝에 1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이거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있는 것들 혹시 보면 이렇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나요? 사실 수학이 사항에서 왔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짧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키스틱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요즘에는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몇 번 나왔으니만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수능이나 평가원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수능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평가원이나 또는 교육장애평가 같은 경우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 같은 데는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들 실려 있습니다. 물론 하키스틱이라는 얘기 없어서 그렇지 많이 실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예들 몇 개 잠깐만 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지 않을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20분, 25분 안에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어떤 걸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z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전개하면 되죠. 전개해서 사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개하자니까 뭐하죠? 좀 귀찮죠? 그래서 조금 우리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혹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치환이라고 혹시 배웠었나요? 치환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수학적인 식을 간단한 문자, 그러니까 복잡한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간단한 문자로 바꿔줘서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치환을 할 때 중요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께서 치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에 치환을 하기 전에 원래의 문자가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치환을 한 문제에서도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본서 같은 경우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치환하면은 변역을 남긴다. 그 범위가 변하는 것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치환은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이 다항식의 곱셈 이런 데서는 사실 범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치환해 주도록 하죠. 그러게 되면 사실 이 식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제. 그 다음에 저거는 이것도 똑같이 치환이 되니까 A 마이너스 Z이 되죠? 그럼 결국엔 뭐가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그래서 A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z제곱 마이너스 그냥 한 번에 다 써줄까요?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 앞이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일부러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시험 때 객관식 문제일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치환이네? 바로 2단계 나오고 그냥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x-3y 그 다음에 x제곱 글씨가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9y의 제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x-3y 그 다음에 x제곱
이거네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는 친구들은 한 번에 그냥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친구들 위해서 하나씩 조금 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y라는 문자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3y를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y는 뭘로? 뭐 a 정도 한번 치환해 볼까요? 아이고, 잘 보이지 않는 색깔이니까 노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3y는 a라 치환.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3i를 a 정도 치환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한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을 뭐하러 치환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치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밝혀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죠? a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고 뭐가 되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죠? 근데 a의 세제곱 원래 치환했을 때 사실 원래 문자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3y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치환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결국에는 치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원래 문자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치환을 한 다음에 뭐 한다? 사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식에 대한 거지 이 식에 대한 치환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식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치환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치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하네요. 여기를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를 플러스라고 써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로 써줘야 되니까 플러스 a제곱을 써주고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실제로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곱셈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간단한 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 곱하기 15.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25 곱하기 15? 혹시나 25 곱하기 15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죠? 계산은 어떻게 되죠? 5, 25, 5, 20, 12, 5, 2에서 375. 물론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다면 머릿속으로 이게 바로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 차이가 있네? 뭐 하면 될까? 20에서 5를 더하고 20에서 5를 빼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개를 해봐도 되지만 머릿속에서 뭐가 됩니까? 20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네? 20의 제곱은 얼마? 400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니까 375. 좀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가끔 있습니다. 쉬운 계산 문제로요. 물론 쉬운 계산 문제인데 뭐 이런 걸 다 물어봐.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잔계산을 머릿속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서는 시간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잘한 계산들을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를 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오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스킬이고요. 이렇게 쓸 경우에는 계산량이 수능이나 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계산할 때 그냥 해보지 말고 이거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산 실수 또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